강릉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안도로 전 구간을 잇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문진 소돌 구간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남항진 안인 해안도로도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원주시 의회가 후반기 의정단 선거 이후 극심한 불통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의정 활동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일부 심리로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평창군의 생애 주기별 인재 육성 정책인 4키워드림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로부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안선 64km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끊겨있던 주문진 소돌지구와 남항진 안인 구간이 새롭게 놓이게 되는 건데요.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도로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과 양양이 경계를 이루는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 중장비가 투입돼 지반을 다지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로 해안도로 단절 구간을 새로 잇는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주문진 리조트에서 향호교 구간을 완공했고 북쪽 노선도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7년까지 교량과 접속도로를 개설해 강릉 북부 해안도로 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간은 이제 소돌지구 향오리 이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양양까지 연결이 되고 양양은 저희 똑같은 이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강릉 남항진에서 안인 구간 해안도로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부지 내에 공군기지가 위치해 수십 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강릉시와 공군제 18전투비행단이 지난 10월 업무 협약을 맺어 도로 개설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선은 남항진 해변에서 하시동 안인사구까지 3km입니다. 강릉시는 1단계로 남항진에서 공군부대를 지나는 1.4km 구간을 지하에 구조물을 놓는 터널 형태로 2028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어 나머지 안인 구간은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항진 해안도로는 완전 절각하고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강릉 안목에서 남대천, 병산동 연결 구간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 끊겨 있습니다. 강릉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변경해 이곳 강변도로에서 섬석천을 지나 남항진 해변을 잇는 해안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릉 헌화로부터 커피거리와 경포해변, 주문진까지 강릉 해안선 64km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극심한 불통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의정 활동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의원들이 335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영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원광수 시장 등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지난 19일 열린 원주시의회 송년회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후반기 의장당 선거 이후 공식적인 의사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사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각종 현장 방문과 간담회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이들 행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공식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 그런 식사 자리라든가 이런 저희 민주당의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민들을 위해 소통을 하면서 원주 시정을 위해서 발전을 가져가는 게 목적인 건데 전혀 그런 데 도움을 주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민주당과도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당 소속 의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의장단 자리를 독식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원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다수당이었는데 3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리해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기분이 안 좋다고나 할까? 서로 불편하죠. 왜냐면 후반기에는 조창희 의원을 의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원주시 의회의 불통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공직자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당이 협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이렇게 불통으로 일관한 건 규율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시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비롯된 원주시 의회의 갈등은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검찰의 위법한 압수 절차에 의해 수집됐다며 무죄 주장도 펼쳤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1건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4건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됐다고 보고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 3차례에 걸쳐 평창군의 생애 주기별 출산 양육, 인재 육성 정책인 다 키워드림 정책에 대한 기획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로부터 정책의 목표와 향후 시행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평창이 지난 5월 달에 더 특별한 평창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평창이 1억 5천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보험이라든가 또 출산서부터 대학까지 1억 5천만 원 지원이 물론 우리 군비만 아니고요. 도비, 국비 모두 다 포함해서 대학 졸업 맡을 때까지 생활비 지원까지 1억 5천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또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해서 우리 평창 아이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서 앞으로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 평창의 인재를 육성을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더 특별한 평창 아이 다 키워드림 플랜을 가지고 지금 정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은 되고 인구는 줄어들지만 우리 평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나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평창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도 줄어들지만 주는 속도도 좀 감소되고 또 우리 평창에 사는 국민 모두가 다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것이고 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으로 어린 아이, 또 지역 주민, 또 우리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또 우리 지역에서 직장인들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를 잘 만들어서 우리 평창 국민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평창형으로 돌봄센터를 평창과 진부 대화가 있지만 내년에는 방림과 용평과 더 확대를 해서 우리 평창군 전 지역에 마련해서 아이들 돌봄 또 양육 모든 면에서 학부모들도 좀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창에서 태어나서 평창에서 크면서 이렇게 많이 배워서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개발하고 더 노력해서 더 훌륭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평창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에는 더 밝고 명랑한 사회 되고 잘 사는 평창 국민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강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후보로 강사명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최승기 비정규 교수 노조 강원 지부장 등 2명이 참여합니다. 추진위는 다음 주부터 각 후보의 적격성,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토론과 선정위원 투표,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22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후보 선정은 투표 50%와 여론조사 50% 비율로 결정하며 후보 선정에는 강원도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원랜드가 지난 23일 그랜드호텔에서 제227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과 운영계획안 등 모두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내년도 매출 1조 5,112억 원, 비용 1조 2,948억 원, 투자 1,474억 원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카지노 제2영업장 조성과 카지노 리조트 리모델링, 노후 설비 교체 등에 따른 투자 비용이 16% 늘어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AI를 활용한 고객 체감형 혁신 서비스 구현과 게임 과몰입 위험 고객 조기 예방 체계 고도화 등 프로젝트를 중장기 경영 목표에 반영하고 재난 안전관리 강화 인력 3명을 충원하기 위한 직제 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해 농촌형 교통 모델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방림 드림센터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이종국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전현후 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연구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수요응답형 버스를 직접 호출해 방림 오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